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4시간의 그 온라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이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서로 불편하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일단은 그 약간의 시작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다루고요. 다음 시간 쭉 이어서 할 텐데, 첫 시간에 영상을 25분 이렇게 채울지 아니면은 대략 20분이 된다면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가보죠. 일단 물리적 떨림, 정보의 양. 뭐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좋습니다. 하나는 헤르츠, 하나는 bps인데 이게 사실 약간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않으면 같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드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같이 살펴보는 느낌. 좋습니다. 왼쪽이 헤르츠인데 헤르츠잖아요. 요게 이제는 전압이든 전류든 전류도 다시 전압으로 환산돼서 들어간다 그 생각을 한다면 전압으로 표현해도 되죠. 전압은 각종 전류도 있고 온도도 있고 쭉 기타 등등의 물리적인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전압으로 들어오면 그게 초당 몇 번 출렁이는가. 출렁은 하나의 사이클을 온전하게 말하는 거죠. 사이클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사인파든 코사인파든 하나의 반응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의 사이클.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는 이제는 하나의 바퀴나 수레바퀴든 뭐든 각종 예전에 만든 기계들 있잖아요. 물의 힘을 이용하든 마차, 말, 소, 동물의 힘을 이용하든 회전하는 요 한 바퀴를 초당 몇 번 회전하느냐, 초당 몇 번 출렁이느냐, 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물리적인 하드웨어 영역에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프리퀀시, 이거는 단순한 진동수긴 한데 좋습니다. 이 말이 약간 애매한 생소한 말들이 막 쓰이긴 있어요. 굳이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이쪽으로 생각해 봐도 좋겠다. 그러면 혼선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언급된 것들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르츠에 집중하시고, 다음은 bps인데 보레이트잖아요. 보레이트 쪽에서 사용되는 bps. 만약에 보레이트다, 이거는 이제 단위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걸 단위로 표현한 게 bps인데 비트 포 세컨드란 말이에요. 요거는 초당 몇 비트의 데이터가 가는가. 데이터가 핵심이죠. 요거는 느낌 그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정보의 양, 데이터의 정보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디지털 정보 소프트웨어의 영역이에요. 당연히 데이터 전송률에 영향이 있고요, 연관이 있고요. 내용물의 양을 표현하는 그런 bps.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보고 한 번 더 볼 겁니다. 한 번 더. 지금도 살짝 개념적으로 그냥 한번 정리를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보는 건 또 다음 시간에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버스 통과 횟수를 헤르츠라고 봐야지 되고, 내린 사람 수를 bps로 봐야 된다. 약간 헤르츠랑 bps가 초당 얘도 헤르츠도 초당이잖아요. 얘도 초당 뭔가를 다루는 그런 단위다 보니까 같은 거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른 거죠. 요런 내용 쭉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건 다음 건데, V는 I야. 이거 아주 지겹게 다들 외우고 있고, 굳이 외우려고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인, 그냥 뭐 떠오르잖아요. 예. 노력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거. 전압, 전류, 저항. V는 IR. 예. 이걸 왜 배웠느냐. 예. 여기 보면 선이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같은 전압으로도 전류가 약해져 신호가 뭉개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막 강의 시간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되다 안 되다 하는 보드가 꼭 있어요. 예, 회로를 구성했을 때 얘기죠. 보드 단품에서 되다 안 되다 그런 거는 이제는 예, 컴퓨터와의 문제 아니면 불량이죠. 예. 근데 우리가 회로를 딱 구성했어요. 이런저런 점퍼선을 이용해서 딱 구성을 했어요. 근데 어떤 팀은 강의 시간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쫙 잘 작동하고 어떤 팀은 중간에 막 끊어지고 이상해요.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게 보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참 헤매요. 이건 이제 경험의 차이죠. 경험이 한참 부족한 거죠. 전기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걸 안정하게 잘 다루지 않으면,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 언제든 끊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잘 구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점퍼선, 정해져 있는 회로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들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잘 다루지 않고 이거 뭐 휴대폰으로 그냥 사진 찍듯이 막 대충 움직이고 돌리고 꺾고 막 이래도 돼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이제 정기적인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죠. 예, 요거는 각자 노력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 전기를 좀 공부하자, 짚어보자 하고서 이렇게 좀 예전에 공시를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요거를 뭐 길게 설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글쎄 이 공식을 언제 배우나요? 대학교 때 지금 실무에서도 당연히 어딘가에 굳이 언급 안 해도 녹아져 있을 테고, 대학교 때도 분명히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배웠고, 중학교 때도 살짝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뭐 전기 초보자들만 하는 실수가 아니고 전기 초보자들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문제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인간은 다 누구나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가끔씩 실수하고 가끔씩 경험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대서양, 그러니까 유럽부터 저 미국까지 연결하는 대서양 케이블을 인간이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이 시절이 언제적이냐면 전화기가 나오기 전 전보를 사용하던 시절이죠. 예, 전보 알죠? 띡 하고 온오프 모스부호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전보를 대서양을 건너서 먼 신대륙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면 배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배 타면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걸리니까요. 육로로 이동해야지 되고 막 하나하나 전달하려면. 그래서 전보를 아주 그냥 야심차게 연결을 했는데 3주 만에 타버렸대요. 당시 기술자들이 신호가 약해, 그러니까 이거 신호를 보냈는데 신호가 수신되는 쪽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야, 이거 좀 약한가 봐. 전압이 약하네. 더 세게 해갖고 2000V 이상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찌되든 그래서 막 타버리고 뭐 문제 생기고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인을 파악해 보니 커패시턴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전기선의 그 설계 자체, 적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압이나 뭐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는 물리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이 물리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전기가 흐르는 게 뭐가 흐르느냐, 그러니까 실제 전류의 흐름과 그 당시에 흐르다고 생각하는 전기의 흐름도 반대였지만, 이게 전기라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그 전선을 타고 쭉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까지 실제 가야지 되는 거구나.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리고 빨리 보내려면 전압을 높이면 빨리 흘러가겠지.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리고 이 틀린 생각으로 최근까지만 해도, 요즘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교과서는 물론 각종 기술서들에도 다 그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의 그 시기를 지냈는데 지금 많이 정리됐죠. 많이 정리됐는데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책들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찌됐든 다 타버린다 이거죠. 그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이 앞에 정기적인 특징,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찾아보면 당장은 I2C 통신밖에 없어요. 센서선이나 이런 게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정말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카톡을 잠깐 끄고, 여러 사람들이 아두이노를 하는데 정말 행복한 시기예요. 지금은 아두이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기 전에는 인간의 역사상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전기전자를 다루는 그거를 개인이 대부분 다 직접 경험해야지 결과를 얻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보드 하나 세팅해서 모터 하나 돌리는 게 석박사 논문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든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두이노라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를 생각할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차라리 프랑스는 가끔 이렇게 손을 내밀고 막 이렇게 말을 거니까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몇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를 이 상태로 끌고 온 이탈리아가 있죠. 어찌됐든 좋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I2C를 생각해야지 되는데, I2C가 전선이 두 가닥이에요. 선이 두 가닥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런 통신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통신 쪽에서 쓰던 게 아닌데, 아두이노라는 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선이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일 때 학생들이 느끼는 그 피로도를 생각해 보니까 선이 두 가닥, 한 선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최소한이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인 이 I2C를 좀 적용해 보자. 우리 시스템 전체적으로 잘 안정화돼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하고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죠. 근데 요거는 정기적인 물리적인 그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데, 이거 뭐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잠깐 끊어졌다 연결되면 뭐 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예 그냥 전기의 특성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정해요. 이게 초창기에는 I2C 통신으로 아두이노 적용해서 막 학생들 시킬 때, 어린 학생들이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성인이나 대학생들 말고 어린 학생들이 할 때 특히 더 많이 생기고, 물론 대학생들 영역에서도 가끔씩 그런 문제는 생겼어요. I2C 통신하다가 잠깐 끊어졌어요. 또는 단락이 됐어요. 아니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됐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블루 스크린 떴어요. PC가. 예. 왜냐하면 요 두 선은 사실은 전원선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전원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트를 단락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간에 원래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센서가 I2C로 연결되고 USB로 컴퓨터로 연결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되다가 두 선 전원선이 딱 쇼트가 났다, 단락이 됐다. 그럼 PC 입장에서는 USB 쪽도 단락이 됐다고 판단되고 마더보드를 죽이거나 그래서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아니면 다행히 껐다 켰는데 윈도우가 살아났어요. 근데 보니까 USB 포트에 이 보드가 USB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더보드를 지키기 위해서 USB 보드에 쇼트가 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쪽 회를 아예 영구적으로 끊어버리는 장치를 놓더니 걔가 나갔어요. 예. 그래서 PC 쪽에서 이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걸 감지하면 컴퓨터를 잠깐 멈추고 다시 켜지면 복귀되게 또 그거를 회로나 이런 걸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 얘네들도 노력을 한 거죠. 아두이노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노든 뭐든 아두이노 보드 차원에서 회로를 끊어줘요. USB 쪽은 살려놓고 문제없이. 그러니까 PC도 노력해서 지금 개선이 된 거고 아두이노 보드도 노력해서 개선이 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아두이노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정말 기분이 좋죠. 아주 능동적으로 바로바로 해결이 돼서 수년 내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게 시리얼 통신과 달리 시리얼 통신은 뭐 구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I2C 통신의 이 칩은 전원이잖아요. 전원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원 자체를 끊었다가 켰다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얘가 스스로 복귀를 할 근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최소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문제가 있으면은 뭐 백업 플랜을 작동하고 뭐 하는데 아예 그냥 꺼져 버려 있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꺼지는 거예요. 이 칩이 꺼져요. 그러니까 우노도 작동하고 컴퓨터도 작동하고 USB 케이블 통신도 다 되는데 얘는 이미 안에서는 꺼져 있는 거야. 센서가 안 들어와. 센서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 한참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I2C 통신은 장점이 엄청 많은데 단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회로를 만질 때 배선을 만질 때 조심해야지. 뭐 당연히 다 알아서 돼야지 돼 있는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는 완전히 그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확 명확한. 그 사람들은 물리적인 이게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려고도 안 하죠. 소프트웨어 쪽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이해하고 다 대처하고 그에 맞게 써야지만 돼요. 원래 뭐 이 I2C 통신과 SPI, 그러니까 스파이 통신과는 상당히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같은 건데 I2C 통신은 단방향 통신이에요. 단방향.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방향 통신으로 만든 게 SPI 요건데 속도도 훨씬 빠르죠. 선도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톡도 끄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요거와 대비해서 시리얼 통신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만 여기 언급되는데 수많은 통신들이 있는데 각 통신마다 특징들이 또 다 있어요. 가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는 물론 뭐 GPIB 통신이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마다 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고 그에 맞춰서 잘 관리하면서 써야지 된다. 그 얘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20분이 넘어가겠는데 좋습니다. 어찌됐든 자, 지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대충 지우고 그럼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실습실을
또는 실험실, 연구실, 개발실에서 잘 작동되게 만들었어요. 늘 만지던 것만 만지고 손대는 것만 손대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야. 그 상태에서 이제 납품을 하거나 어디 현장으로 딱 옮겼어요. 공장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딘가 옮겼어. 옮기는 과정에서 흔들리고 충격이 가해지고 늘 내가 만지는 사람, 같은 인력이 만지는 그 포인트가 아닌 새로운 인력, 배송기사, 현장기사, 현장 엔지니어, 각종 개발자들이 다른 곳도 만져 손을 대 이렇게 저렇게 툭툭 쳐 그랬더니 안 돼. 요거는 이제는 정기적인 특성을 100분 다 이해하고 반영이 안 된 거죠. 이해를 했더라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 거기다가 현장에 가면 또 우리 연구실에서는 통신선 1m, 2m로 다 했는데 현장 갔더니 측정 대상이 아주 멀어. 길이를 늘려. 그랬더니 다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요건데 공학적 사고 방식. 전기는 빛처럼 빠르지만 신호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요 얘기가 이제는 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드의 오류인가? 물리적인 노이즈인가? 물리적인 문제인가?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는 진정한 산업용 IoT 전문가가 되는 구분점이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시스템이 지금 IoT는 시스템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습할 때는 잘해야 아두이노 보드 2개,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 쭉 하지만 IoT를 현장 실제 사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센서 개수가 몇십 개는 아주 작은 거고요. 몇백 개, 1000개 이렇게 되거든요. 1000개 이상도 있고 그 시스템 중에 어딘가 작동을 안 한다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은 첫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